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딜 사이트 시작합니다. 원다영입니다. 7월 마지막 거래일 급등을 뒤로 하고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낸 8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죠. 역시 투자하면서 수익성도 가져간다 확인이 되면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뉴욕 시장입니다. 다우 사상 최고치 다시 돌파해냈고요. 아마존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들은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코릴레이션이 높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변동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 돌아보면서 우리 장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출발합니다. 일단 3대 지수 강한 모습들 나타내줬습니다. 러셀 2000까지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완연한 반등장이었습니다. 특히나 다우가 사상 최고치 장중에 돌파해내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1.3% 이상의 강세로 53,178포인트로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1.4%대 강세 7,600선 탈환 성공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2%까지 상승폭을 시원하게 기록해줬습니다. 25,913포인트, 러셀 2000까지도 함께 국채금리 하락과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났네요. 섹터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단 3개 섹터만 빠졌고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주 약세 그리고 테크주와의 반대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 소비재, 헬스케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M7이 들어있는 섹터, 하이퍼스케일러가 들어가 있는 섹터들의 강한 모습들 나타납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4% 이상의 급등세 나타냈고요. 상승 종목 수도 많았습니다. 빅테크만 간 건 아니고 나머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에서는 324개, 나스닥 100에서도 70개 종목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현금 가시성 있구나라고 시장에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 위주의 강세에 나타냈고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의 증산 소식에도 메모리주 장중에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다우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오늘은 룰루랄라 볼 수 있는 뉴욕장이었습니다. 히트맵도 함께 정리해 보시죠. 애플을 제외하고 나서 M7 종목 모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마존이 4%, 메타 6%, 구글이 4%, 아마존도 4% 이상의 강세, 엔비디아도 3% 가까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확실히 AI를 잘 활용하고 있구나가 나타나게 되면서 나머지 AI주, M7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애플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DR물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의 낙폭을 생각한다면 분위기 좋게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웨스턴 디지털 같은 종목들도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만 하드웨어 전반적인 강세 기록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오라클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9%까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확실히 테크가 가니까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단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 특징적입니다. 유가 약세와 함께 에너지주 전반적인 하락세 나타냈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경제 지표부터 함께 짚어볼까요? 7월 ISM 제조업 지수 55.6 제시가 됐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그래프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플로이먼트가 3%포인트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고요. 컴퓨터, 전자제품 업종을 중심으로 AI 인프라의 실질 가동에 따른 반도체, 전력,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 주문 증가가 제조업 전체를 끌어줬다. 여기도 AI가 다 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문별을 보시면 전달 대비 플러스 난 쪽이 확실히 많아졌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미국의 GDP도 제조업도 다 AI 중심으로 가고 있다. 확인이 된 지표라는 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지표 좋고 유가가 좀 내려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안 문제 이미 합의에 도달했고 비핵화 문제도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트루스 소셜에 또 글을 썼는데요. 뭐 본인들이 지금 이란 그쪽에서 본인들이 뭐 호르무즈 해협도 막고 오만과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과 미국의 봉쇄 혹은 일부가 말하는 미국 강철의 벽에 완전히 이미 통제되어 있는데도 이란 지도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란 핵무기 못 가질 거야. 우리가 다 가져갈 것이다. 이 헤게모니 우리가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저쨌든 간 이란과의 이슈가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유가는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WTI가 $80까지 일단은 내려와 있는데요. 윗꼬리 아랫꼬리 다 길게 달려 있어서 시장은 아직 불안감을 완벽하게 지운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83 수준으로 그래도 내려오는 흐름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서 국채 금리도 함께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마냥 그냥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에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 가이던스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중간 선거까지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AIG에서는 어떤 이야기 했냐면 미국의 페드가 결국에는 영란은행형 모델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성 가이던스는 자제하되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 영란은행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월러 이사가 이미 상세한 점검 항목을 제시했고 시장이 의장보다 여타 위원 발언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 케빈 워시의 리스크다. 데이터 대응이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진짜 뭐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 하는 그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과연 케빈 워시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TF와 함께 관련해서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유가도 내려가고 제조업 지수도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국채금리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해냈습니다. 2년물 지금 OBP가량 내려가면서 4.239, 10년물 같은 경우도 4.681, 20년물, 30년물 여전히 5.2% 위입니다. 내려간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9월 인상의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예민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빅테크들,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 프리미엄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 돈 빌리려면 보험료 얼마 내야 돼?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전반적인 하이퍼스케일러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것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표는 7월 30일 기준이고요. 지금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한 장기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얘네들 돈 잘 벌고 돈 빌리는데 크게 부담 없겠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쭉쭉 길게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빅테크, AI 설비 투자 확대, 클라우드 캐펙스 1조 2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AI 캐펙스의 급격한 증가세가 지속이 됐고 더 지속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인데요. 컴퓨팅 공급 부족, 지속적 투자,
강력한 고객 수주 잔고와 폭발적인 AI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설비 투자 수요 자체가 견조하게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수주잔고 기반의 투자라고 하는데요. 수주잔고가 급증했죠. 이번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을 보면. 이게 2조 3천억 원을 초과하면서 전분기 대비 16% 증가했고, 쉽게 말해서 투자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재무적인 부분 더 살펴볼까요? 프리캐시플로우 압박, AI ROI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번에 확인이 됐죠. 클라우드 설비 투자가 영업 현금 흐름의 100에서 115%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26년에는 마이너스 1%, 27년, 28년에는 마이너스 5%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AI 매출과 수익성 호조로 인해서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다. 앞으로의 이익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프리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AWS의 AI 칩 매출이 각각 연간 25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서버 투자 회수 기간 3년 미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돈 많이 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우려를 키웠었는데 만들고 나면 3년 안에 그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렇다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회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가동률 향상, 단위 경제성 개선을 통해서 AI 투자 대비 수익률 마진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들어왔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조달 부분은 어떨까요? 대규모 자금은 이미 조달을 다 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26년 들어서 상위 5대 하이퍼스케일러 총 2,700억 달러의 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했고 이거를 장기 채권 위주로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조달 자금 주로 만기 3, 40년의 장기 채권, 연구 지분으로 구성이 돼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아니라 재무제표 최적화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별로 지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요. AI 인프라 구축 완료 후 연간 프리캐시플로우가 과거 평균을 크게 상회하면서 조달 자금을 충분히 상환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마디로 이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투자하는 것이고 곧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 위주로 오늘 급등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최근 한 실적 발표하기 한 달 전 요때부터 얘네 진짜 돈 버는 거 맞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로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형 기술주 클라우드 실적에서 AI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입증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콜옵션 매수세가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M7 내에서 애플을 제외하고 6종목 모두 올라줬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벌어? 그러면 네오클라우드, 광통신 이런 쪽도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겠죠. 오라클이 9% 넘게 올랐고요. 아이렌, 네비우스, 코어위브, 사이퍼 디지털, 루멘텀, 코이어런트까지 적게는 8%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급등한 하루였다라는 점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니 제 친구들은 왜 오르는데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는 왜 저래?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증설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로이터에서 나온 이야기였고요. CXMT가 베이징의 두 번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기술 제조 클러스터와 자금 조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차세대 저전력 모바일 디램인 LPDDR6의 테스트를 마치고 연내 생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6가 신제품이거든요. 요것도 만든다라고 하니까 메모리주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는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하이퍼스케일러가 올라가고 저들이 돈을 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장중 낙폭을 대부분 반납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에 3% 넘게 빠지다가 결국에는 1%대 강세로 11,400선 회복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SK하이닉스 ADR물, 마이크론도 함께 낙폭을 줄여낸 하루였다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프터마켓에서 이 종목 함께 봐야겠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제가 제목을 역시는 역시다라고 지어봤는데요. 연초 들어서 사실 수익률이 마이너스 29%로 들어와 있습니다. AI로 돈을 버는 건 알겠는데 약간 전쟁도 섞여 있고 진짜로 뭐가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역시나 실적이 좋았습니다. 뭐 하나 미스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2분기 매출액 그리고 EPS, 미국의 상업 부분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49%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은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정부 관련, 군 관련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거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상업 부분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숫자를 나타내게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11%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룰 오브 40도 함께 볼까요? 여러분, 룰 오브 40가요 155%입니다. 수익성과 영업이익률 합쳐서 155%, 이게 맞는 숫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분기에 룰 오브 40가 155%라고 하고요. 총 계약 가치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미국 상업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총 계약 가치가 153%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요. 잔여 계약 가치 자체도 124%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가이던스도 또 올려줍니다. 매출액, 미국 상업 부분, 프리 캐시 플로우까지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를 내놓게 되면서 역시나 수익성을 증명해낸 팔란티어입니다. AI를 이용해서 무엇 할 수 있어를 지금 전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적이 중요했거든요. AI를 통해서 확실하게 돈을 벌어가고 있다. 이 지점 우리가 잊지 않고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AI로 돈을 벌고 있을까요? 스페이스X, 우리가 우주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증권 신고서를 본다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기업의 구조를 봤을 때 사실 AI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실적 발표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테슬라와 하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사업 구조, 겹치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만큼 실적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이 수익화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IB들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RBC 캐피탈에서 아웃퍼폼에 $225, 번스타인에서도 아웃퍼폼에 $239의 콜을 줬고요. 도이치방크에서도 매수에 $225의 콜을 줬는데요. 대규모 정부 국가 AI 계약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주가는 연일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락업 물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섹터단에 있는 거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사실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퀀텀 코퍼레이션을 제외하고 나서 양자컴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IBM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 컴퓨팅 28년경에 의미 있는 비즈니스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자 관련된 종목들 우리 장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AI 밸류체인 하드웨어에 있는 종목들 상승하거나 낙폭을 줄여낸 하루였습니다. 우리 장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과연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